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창영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국산차 중에서 제일 좋은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90 신형입니다. 플래그십이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제일 크고 비싸고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요즘에는 플래그십이라고 부릅니다. 플래그십은 어떻게 보면 합성어인데 쉽이 배잖아요. 배. 원래 이제 함대, 전투 함대, 거기서 이제 깃발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럼 지휘관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휘관이 타고 있던 그런 전함을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장 공을 들여 만든 대표 상품, 즉 주력 상품을 뜻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네시스 G90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신형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네시스 시리즈 제일 큰 형이에요.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최신 기술, 그리고 승차감, 공간, 옵션 모든 면이 최강 탑이다. G90은 2022년부터 중신형에서 신형으로 풀 체인지가 된 모델입니다. 중신형 제네시스 G90과 달라진 점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승차감이 좋지만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은 사실 넘사벽으로 구름 위를 걷듯이 말랑말랑한 쇼파의 환상적인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현대에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방식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화산업에서 납품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 조절 기능 및 멀티 챔버 방식을 적용해 갖고 부드러운 승차감하고 다이내믹한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방지턱 진입 전에는 차고 및 서스펜션 감 세력을 조절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경사로 주행 시에는 차고를 높이는 거죠, 이 차체를. 그래서 차체를 높여서 하체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험로 인지 시에는 이 차고를 이제 상향으로 주행 안정감을 이제 확보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다시 좋아졌다. 구형 에쿠스에 있었죠. 과거 에쿠스에서 단종되었던 그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갖다가 다시 채택을 했어요. 자, 옆에는 제네시스 G80, 여기는 제네시스 G90. 자, 둘을 놓고 보셔도 이 우리가 얘기할 땐 하바라고 그래. 그냥 필드에서 부를 때 이 넓이, 이 폭을 보시면 얘가 상당히 월등히 넓다 그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네시스 G80이 좁은 차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은 차예요. 그래서 실내가 거주성이 좋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다른 G80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거기다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경매에 나온 차량이 아니고 다음번 경매에 나오는 차량이라 찾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얘네들은 다른 차량과 다르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게 뒷부분이 자석이거든요. 안 붙어.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뻔하겠죠. 알루미늄 합금이겠죠. 그죠? 아연 강판을 썼거나. 그리고 자, 여기 A필라라고 그래요. 여기 기스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붙어요. 자석이에요. 여기는 그냥 떡 붙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요런 철판이고, 딱 여기를 또 이렇게 해보면 안 붙어요. 그러면 아연 강판이나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를 썼겠죠. 그죠? 자, 이 차량은 특이하게 G90에 잘 사람들이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이 차량을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 있거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들이 무슨 고질병들이 있냐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여기 이 고무 있는 데가 경화돼 갖고 잘 사가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를 잘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플래그십답게 이지 클로징 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일명 자동문이죠. 오토 플러시 도어인데, 얘는
제네시스, 한글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각인을 해놨어요. 이지 클로징 시스템답게 살짝 이렇게 열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서 닫잖아요. 그냥 놔둬도 지가 이렇게 끌어 당겨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닫으려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얘는 열었다가 그냥 이렇게 닫아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닫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차가가 1억 3천만 원짜리 자동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키가 없어 갖고 뒷좌석에서 그 시연을 못 해드리는데, 이 실내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고 사장님이 앉았을 때 편안한 안락감을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대요. 벤츠를 타면 못 알아봐도 제네시스 G80이나 G90을 타면 동네 할머니들이 알아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는 차종 중에 하나가 G90이다. 자, 브레이크 등 같은 데는 테일램프라고 그러죠.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샤프하게 쫙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라인 한 선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뒷부분이 귀품 있게 트렁크 리드선 내려오는 데부터 상당히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이 브랜드 G90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브레이크 등이나 턴 시그널, 깜빡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아이고, GN7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능동형 후륜 조향 장치라고 그래갖고 그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RWS라고 그러는데 리어 휠 스티어링이라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서 전륜 조향하고 연동해 갖고 후륜 뒷바퀴 조향각을 능동적으로 가변 제어하고, 저속 선회 시에는 전륜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앞바퀴하고 반대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이렇게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 반경을 또 줄여지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근데 중고속, 고속도로, 그리고 선회할 때 그러면 전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그래 버리면 사고 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조향하니까 차체 미끄러움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 G80하고 G90하고 이 뒤에 C필러 이 창문을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쐐기처럼 쫙 날카롭게 오는데 얘는 디귿자로 해놨어요, 그죠? 뒤 문짝부터 시작해 갖고 문짝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예전에 리무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에 공간을 놔뒀었어요. 근데 이게 그 롱바디들은 뒷문짝을 길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틀린 점은 얘는 디귿자에 가깝고 얘는 거의 쐐기형이다. 그럼 무슨 얘기죠? 뒷좌석에 이렇게 내가 탔을 때 이 헤드룸, 뒤통수 이 공간이 넓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90 같은 경우는 G80하고 틀리게 톨&드 와이드, 높고 넓게 사장님, 체어맨을 위한 그런 고급 플래그십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것 중에 요렇게 지금 인포테인먼트 있는데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뭐 방조제를 세운 건지 다 좋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조명 밝기 조절이야, 조명,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 홀드 요 기능, 트렁크 이 부분, 이 버튼들 갖다가 이걸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기다 왜 이렇게 푹 튀어나오게, 이게 뭐지? 이 넓은 인포테인먼트를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쫙 이쁘게 놔뒀으면 상당히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얘는 68,566km를 탄 건데 이런 거 스위치 하나도 그렇게 정 넣고 싶으면 하나만 넣고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들은 뭐 터치감 좋게 다 하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플래그십 차량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외국 차들, 럭셔리 카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처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차들 보면 제가 영상에서 하도 얘기했더니 룸미러를 조여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 G90인데 이렇게 덜렁덜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G90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 얘가 안에서 더 좋아진 게 요 버튼 같은 무슨 단추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저 뒤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버튼 같은, 제가 뒤에는 팔이 짧아 갖고 잘 비추지 못하는데, 이게 승차감이 더 좋아진 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게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도로에서 이게 그 노이즈, 소음이 올라와요. 실내로 전달이 되는데, 그 소음과 반대로 특이한 위상의 제어음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소음을 저감하고 실내 정숙성을 높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풍전음 같은 거를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에어팟에 우리가 그게 사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스피커는 뱅앤올룩슨이라는 회사를 컨택했는데, 기존 구형 지구식 같은 경우는 렉시콘이라는 실내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 거를 사용을 했어요. 좀 더 좋은 음질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이 차를 운전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네키치라는 도어 손잡이에요. 도어를 열 수 있는 거 없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감춰 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거에 많이 익숙해졌다가 요런 거에 하려니까 많이 헷갈리고, 이걸 비상시에는 어떻게 열지? 그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가. G90을 선택하실 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사실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 얘를 잘 보시면 깍두기들이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기존에 보던 헤드램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요런 걸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자동차하고 SL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듈 이 한 개에 깍두기죠. 깍두기 한 개에 256개 LED가 들어있고, 한쪽당, 여기요, 헤드램프, 지금 조수석이죠, 한쪽당 20개씩 운전석, 조수석 해서 총 40개의 깍두기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깍두기 그러니까 깍두기 같은데, 깍두기 맞아요. 네모나게 생겨갖고. 여러분들 그 아우디나 이런 차량들 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상대편 차량이 이렇게 오면은 한쪽이 이렇게 싹 꺼지는 건 아닌데 낮아져, 자동으로. 그걸 오토 하이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은편 차량이 있으면은 감지하고 뭐 다른 방향을 이렇게 비춘다든가, 상향등이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G90, G80 이런 차량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들 깍두기로 많이 바뀌었다. 그건 신형이 보러 타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가솔린 3.5L 터보 GDI라고 해갖고 센터 인젝션하고 순행식 인터쿨러를 장착을 하는데, 이게 개선된 연비하고 빠른 응답성을 제공을 합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입니다, 요 엔진 자체가. 그런데 예전에 엔진하고 틀리게 굉장히 작아요, 그죠? 옛날에 다이너스티 뭐 3.5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서지 탱크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서지 탱크도 굉장히 작게 해놨어. 그 이유가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G90 신형에도 올릴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만약에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온다 그러면 팰리세이드 신형에도 올릴 수 있게 플랫폼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가솔린 3.5 터보에 48V 일렉트릭 슈퍼 차저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3.5 터보 일렉트릭 슈퍼 차저는 차가 이제 제동을 하면 그 힘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 제동할 때 사라지는 운동 에너지를 회생 제동으로 해소하고, 이를 48V 배터리 시스템이 전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성능을 최적화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엔진 시스템은 48V 전동식 슈퍼차저, 48V 통합 스타터 알터네이터,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이하 48V MHSG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아직 정비를 못 해봤어요. 왜? 많이 안 팔렸으니까. 법인차들도 그걸 많이 안 썼어. 그냥 3.5 이 엔진을 많이 썼어요. 사장님들도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장기 렌트나 리스나. LDC 통합형 배터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마일드 7을 알았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얘가 나오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는 벤츠가 그런 방식인데, 엔진 윗부분에 인젝터가 센터로 가고, 이 점화 코일 보이시죠? 얘가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점화 코일이 옆에 있는데 아마 벤츠처럼 이렇게 위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비도 더 좋고 힘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현대가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이 카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공구를 안 가져와 갖고, 이 헤드램프 뒤에 이 부분이죠, 이 A존이라는 거를 옵셋 추돌 대비해 갖고 충돌 안정성을 강화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구공을 나중에 사셨을 때 이 카바 풀러 보시면 그 보이니까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안전하게 해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표 플래그십을 타시는 분들은 다치지 말아라,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더뉴 그랜저 IG나 왜 GN7은 그렇게 안 만들어주냐 이거죠. 보강을 하긴 하는데 얘는 특히 더 보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서지탱크 소형화 같은 경우도 람다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졌어요. 더블 V10 형상 때문에 쇼크 마운트를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확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기술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러면 안정성에도 좋아지고 고속주행 시에도 롤링이나 피칭이나 로링, 요잉 이런 거를 많이 감소를 시켜주죠. 2차 저차 잡식성으로 막 고치신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들이나 외제차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게 거의 BMW에서 많이 보던 레이아웃인데, 제네시스만을 위한 제네시스만의 프레임이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대만의 프레임, 제네시스만의 프레임. 엔진은 많이 컴팩트하게, 작게, 람다 엔진이나 구형 다이너스트 뉴그랜저 있을 때 그런 미쓰비시 엔진에 비해서 상당히 엔진은 많이 컴팩트하고 소형화 시켰고, 그러면 출력이 낮아질 거 아닌가. 근데 출력은 또 높였어요. 엔진 내구성은 또 높아지게 해놨고, 그래서 다른 차들의 모듈화 플랫폼을 나중에라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개발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이제 하체 우리가 로우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클, 이게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멤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알루미늄, 온통 알루미늄. G80에서 이미 썼던 기술이죠. 그래서 하체만 놓고 보면 아우디나 BMW, 독일차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요. 그냥 그대로 카피한 것 같아요. 그냥 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이에요. 그냥 이게 캐스팅이라고 그래서 고압 주조 방식인데 가볍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현대가 해냈다. 그 서브 프레임 로우암 있는 쪽 보면 웬 쇳덩어리 이따시만한 거 이만한 뭉치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지? 왜 그러지? 이런 애들은 멤버가 쇳덩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 웨이트 밸런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웨이트 밸런스 갭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쇳덩어리, 이만한 쇳덩어리를 장착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를 하체를 떠서 못 보여드리니까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촬영하는 정비소에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동생인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 2년 3년 뒤에 저희 샵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네시스 G90이라고 그래도 차는 차예요, 여러분들. 자, K7은 차가 아니에요? YF 소나타는 차가 아니에요? 이 신형 소렌토는 뭐 차가 아니에요? 다 차예요. 차라는 거는 이렇게 완성체로 붙어 있으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귀품 있고 그런 거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 키워봤어요? 소 팔면 우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소 이빨도 벌려보고 소 다리도 보고 소 발굽도 보고 그래요. 소 코에서 뭐 콧물은 나지 않나, 이 뿔은 제대로 또 났나, 그리고 늙은 소인가, 암소인가, 숫소인가, 중성화했나,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자동차도 이런 데 오면은 제가 딱 느끼는 게, 어렸을 때 우시장, 할아버지 따라서 갔던 우시장이 생각이 나요. 얘네들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이 보, 노, 러, 버 이런 애들은 개인 남바야, 렌트가 아니고. 그러면 얘 호, 얘는 렌트 남바예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얘를 잘 데리고 있다가 이런데 남바 플레이트 깨졌다고, 아이씨 재수없어 팔아야겠어, 그래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라제타 그릴이 물때가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돈 많은 분인지, 그래서 차가 나온 건지, 그 연유는 알 수가 없죠. 얘만 알겠죠. 말 못하는 기계지만 얘도 주인 모시고 다니고 주인 태우고 다니다 보면 사람의 애환을 얘가 듣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자동차들도 기계잖아요, 기계. 얘도 기계잖아요, 이 LED 후라시도. 사람의 이렇게 손길이 가게 되면 얘한테 그 혼을 준다고, 정신을. 그래서 그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자기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경매장이나 중고차 매장을 가보면 어렸을 적 시골에 소, 우시장, 소 팔러 가고 소 사러 가는데 거길 꼭 오는 기분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체가 온통 G80, G90, 알루미늄 천지다. 그래서 나중에 망가지면 이게 많이 나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을 따라올 플래그십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1등이다. 예전에는 대우자동차라고 그래서 아카디아라는 일본의 어큐라라는 명차를 수입하다 대우 김우중 회장님 계실 때 현대하고 뉴그랜저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플래그십이 전무한 세상이에요, 현대 빼놓고는. 오늘 경매 출품된 차량은 아니고 다음번에 출품되는 차라 차 키가 없어요. 어이씨, 남바 볼트가 있네요. 이런 거 있으면 얘네들이 나가다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이라 그냥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막 버리는데, 요런 것들 이게 타이어 못 쓰게 되거든요. 타이어 찢어져 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따 다 주워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지만 좋은 구경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에 용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잘 탈 수 없는 차 G90, 그래도 우리나라 플래그십 차라 가격이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눈요기 구경이라도 하십시오. 앞으로 3년 4년 뒤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지산 전장룡이다. 감사합니다.